서울이 핫한데요. 서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집 싸게 팔고 갈아타야 되는지, 그 고민이 이 방송을 보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도봉구마저도 이렇게 올라버려가지고 뻘개졌다라는 거죠. 서울이 이제 0.2 올랐는데 이게 2년 9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2년 9개월이면 거의 3년 전인데 한참 핫할 때 그때만큼 올랐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은 플러스인데 강원까지 이렇게는 플러스인데 그 아래 지방은 대전하고 전북을 제외하면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분들 아니면 집이 오른다는 거를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양극화가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은 신고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저기 노도광이나 금강구 이런 데는 어디가 올랐다는 거야 도대체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르는 데만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상승 초반에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안 오르니까 오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승기 초반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집이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면 지방은 나중에 가도 된다. 제가 지방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아직 지방은 안 가도 되는데 다만 지방광역시 거점에 실거주 할 거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곳에 있는 거 뭐 수성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데 좋은 아파트는 사서 실거주 하시면 된다. 하지만 이제 투자로 보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다 타이밍이 오면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도권이 핫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서울이 핫하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제 심리 문제, 심리인데 사람들이 집이 오른다고 생각하느냐, 내린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KB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닥을 찍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집이 오른다는 생각을 빠르게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고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1년 내에 집을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65%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집이 오르면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도 이제 집이 오른다는 것을 슬슬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직방에서 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적어도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설문이니까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서울이에요, 서울 보시면 5월 거래량이 6월 4일에 2836건이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7월 4일인데 6월의 거래량이 4251건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냐면 실거래 등록한 지가 한 달하고 4일이 지났을 때 5월달이 2836건이었고 그 다음에 6월달은 한 달하고 4일이 지났을 때 4251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달은 최종적으로 4974건이 실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6월달은 얼마나 일어나겠느냐 이걸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5월 예상할 때 4천 후반대까지 가겠다. 그리고 중간에는 분위기 좋으니까 5천 넘겠다 했는데 뭐 결국 5천원 넘지 못했습니다만 4,900건 이상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달은 똑같이 한 달하고 4일이 지났는데 5월은 2,836건이었는데 4,251건. 그러니까 49.9%가 더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월 말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건데 5월 달이 4,974건이었으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6월 달 거래는 7,456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7,456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항상 이야기하던 거 있잖아요. 뭔 이야기 했죠?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2,000건, 3,000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름이 2,000건에서부터 해갖고 3,000건, 4,000건 착실하게 밟아 올라가가지고 5,000건을 그 5,000건에 육박하는 거래가 됐고 다음 달에는 이제
드디어 6,000건은 가뿐하게 넘고 7,000건 가까이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10년 평균이 5,700건이다 한 달에, 또는 6,000건이었는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아직도 수요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들은 이제 조용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추세가 중요한 거다. 흐름이 중요한 거다. 점점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은 비수기인데 놀라운 거래량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400건이었고 5월달 거는 거였고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에 9,400건이 돼서 26.6%가 늘어났다. 그럼 결국 6월 말 예상이 14,000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은 서울이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도 이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흐름은 뭐냐면 서울에서부터 폭발하는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경기도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망고스님이 말하는 A, B, C 이론, A 오르고 B 오르고 C 오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다음이 어디일지,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일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거래량이 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죠.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안 사는데, 수요가 없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결국 수요가 빠르게 소진될 것이고, 그래서 7, 8, 9월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소진돼 갖고 하락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죠. 글쎄요. 심리지수하고 거래량 그리고 매매 증감률을 봤을 때 매매 증감률이 올라가면 심리도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오르면 집을 산다니까요. 내리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집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집을 산다는 거죠. 물론 바닥에서 사시는 용감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닥일 때 거래량이 얼마 안 됐다는 걸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전히 7월, 8월도 거래량이 상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6월에 보니까 매매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다 집계가 돼봐야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가격대별 거래를 한번 봤는데 이 6월 달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라색이 우리가 보통 제일 비싼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고요. 이게 9억에서 15억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억에서 9억, 6억 이하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난달에는 15억 초과되는 거래가 많았는데 이번 달에는 15억 초과보다는 9억에서 15억의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래 평균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인 거죠. 대신에 9억에서 15억의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강남, 서초, 송파는 올랐으니까 이제 그 외지역, 광진구, 성동구, 용산, 마포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망고스님이 말한 A급지 오르고 B급지 오르고 C급지 오르는 거죠. 이게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A급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B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A급지는 이제 수요가 줄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죠. 집이 오르는데 급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상급지의 아파트를 팝니까? 안 팔죠. 더 오를 거란 기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호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호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여력이 안 돼서 못 사니까 이제 B급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현상이다. 지금 6월달 특징이 뭐냐면 상급지가 오르자 그 옆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난 15주간 이렇게 가격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진해졌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눈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3월 25일에 이랬던 게 7월 1일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강남 3구에서 시작했던 게 어떻게 됐어요? 점점 퍼지더니 이제 한강변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강변이 빨갛다.
이 모든 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용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9억에서 15억 사이 거래량이 늘었고, 강남의 거래 비중이 줄고, 그러면 이제 마용성의 거래 비중이 늘어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거래량을 있잖아요. 거래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두운 색은 뭐냐면 5월의 거래량이고,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 6월의 거래량이에요. 6월의 거래량. 서울의 구별로 5월과 6월의 거래 비중을 표시한 거예요. 뭐냐면 5월에 거래된 것 전체 거래 중에 강남구가 서울시 거래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6월 전체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 중에 강남구가 서울시 거래 중에 차지하는 비중,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성동구인데, 성동구는 5월의 거래량보다 6월의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5월보다 6월달 거래가 성동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비중이 많아졌으니까. 그쵸? 강동구 보세요, 강동구.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거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서울 전체 거래량 중에 강동구의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강동의 그라시움이 지금 20억의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보시면 5월의 거래량이 많았는데 6월의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어디냐면은 서초, 강남, 송파라는 거죠. 많이 줄었죠?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비중이.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강남에 터지던 거래량이 이제 마용성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오르니까 B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겠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동구의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센트라스가 6월달 거래량 1위고요. 그 다음에 행당 한진타운이 2위라는 거죠. 행당 한진타운 아시겠지만 엄청난 대단지잖아요. 물론 뭐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엄청난 대단지고 2000년 초반에 성동구에는 2000년 초반부터 재개발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행당 한진타운도 그렇고 금호대우도 그렇고. 그래서 센트라스가 좋은 건 알지. 2호선에 붙어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니까 행당 한진타운도 같이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신금호 파크자이,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이스, 텐즈일, 대림 이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센트라스라든지 행당 한진타운, 신금호 파크자이,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이스, 이런 데가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누구일 거냐라는 거죠. 자, A 올랐고, 강남 3구 올랐고, 그 다음에 강동부터 해갖고, 한강 주변에 있는 한강 8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데도 다 올랐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외 지역까지 옮겨가겠죠. 근데 이게 지역이잖아요. 이런 거죠. 성동구가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 동대문구나 중랑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동구의 내에서도 다시 신축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준신축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성동구의 준신축이 오를 때쯤이면 그 주변에 신축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 참 쉬운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이 누구냐, 다음이 어디냐, 이런 거를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요. 그래서 어디를 사야 돼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롯데타워 시그니엘 밑에 있는 스카이 31을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제 돈으로 대관료를 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런 걸 하게 됐다. 7월 13일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아마 3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하반기 전망이랑 이번 단지, 잘 말 안 하는데 단지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고민이잖아요. 고민, 사연이라고 했는데 고민을 등록하시면 그 중에 이제 다는 안 될 거고 골라가지고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거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